라오스에서 먼저 주면 절대로 안 되는 세 가지. 이런 이야기를 두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뒤통수 맞은 거 2배로 돌려주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인지, 이 나이가 되어도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아마도 뺏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데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싶은데, 이 라오스에서 주고 나서 극심한 후회할 때가 있으니 여기 사람들 인간적인 면모를 따지기 전에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까요? 사람을 두고 동물에 견주다니 비판의 눈길로 놀라시겠지만, 주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 배신감이나 사람을 잃게 된다면 안 주는 게 마땅하고, 받고 나서 배신을 때리는 인간은 그야말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지. 그런 소리를 나도 모르게 뱉을 때가 있는데 참말로 한국 사람처럼 믿고 줬다가는 뒤통수 호되게 맞습니다. 이 라오스 시골 사람들 절대 순진한 게 아니라 아주 영악한 것. 영악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모자라고 아둔한, 참말로 얼빵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비하 발언을 하려고 저 따위 원색적인 말부터 꺼내나 의아해 하시겠지만, 이 라오스 특히나 시골 마을에만 절대 섣불리 주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지요. 당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돈과 인간적인 잔정,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정과 믿음이 깨지는 건 딱히 인간 사회라고 거창하게 덜먹일 것도 없이 유배지의 궁색하고 외로운 처지에서 볼 때 정과 믿음이 붕괴된다는 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게 집을 수리하면서 공사를 맡기고부터였는데, 지난번에 살던 집이 도로 옆에 붙어있는 집이라 하도 시끄러워서 임대 기간이 약간 남았지만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을 싸게 빌리는 대신에 부엌과 화장실은 새로 보수를 해서 살기로 했지요. 하긴 이런 집을 새 놓겠다고 대대적으로 수리할 여유를 지닌 사람은 이 동네에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만, 막연히 보수라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애매한데, 부엌과 화장실, 지붕과 바닥, 벽체까지 다 철가고 새로 손을 대야 했으니 어지간한 정축과는 별로 다를 바가 없겠지요. 아무리 노가다 출신이라지만 이 나이에 혼자서는 어렵고 동네 저쪽 끄트머리에 사는 쏨판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건축 일을 해본 똘똘하고 재바른 보조, 말하자면 디모도 한 명만 있으면 일을 하겠다 싶어서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쏨판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때가 저녁 무렵이었는데 와서 보더니 그렇게 도와줄 게 아니라 외국 노인네가 손댈 것도 없이 그냥 통으로 도급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보수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노가다라도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엄청나게 빠르고 또 쉽거든요. 그게 결국 싸게 맥히는데, 노가다 인생 50년 그걸 아는 터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지요. 그 쏨판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 쏨판이라는 녀석의 특징은 키가 매우 억수로 작다는 거. 아마도 150이 채 안 될 건데, 이 욕쟁이 키가 그리 큰 편도 아닌데 같이 서면 대가리가 어깨 아래로 보이는데 150? 글쎄요, 아마 택도 없지 싶고, 나이가 46이나 되었고 담배를 저렇게 지독히 피우는데 이제는 키가 더 크지 않겠죠? 아마도 그렇지 싶은데, 어느 날인가 그때가 이 시골로 유배지를 옮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메콩강변에 있는 정자로 나갔더니 쏨판이라는 이 짝달만 녀석이 나무의 아지트에 허락도 없이 낮잠을 자고 있길래 깨워서 노닥거리면서 얼굴을 익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저녁달에 집 앞에 타박타박 걸어서 지나가길래 불러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보니 상당히 부침성도 있고 친근해 보여서 맥주까지 나눠 마시는데,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며칠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집을 짓는 현장, 지붕 철골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땀을 흘리며 서 있길래 덥겠다 싶어서 음료수를 좀 사다 주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더더욱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3명이 한조로 작업을 하던데, 그래야 손발이 착착 맞겠죠. 아마도 한 팀이라 그 조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제 직감이 맞았어요.
일은 이렇게 할 거다. 얼마를 주면 되겠노? 물론 이 나라에서 모든 자재값이나 재료비는 내가 부담하는 건 당연하고 단순 인건비만 이야기하는데 720만 깁을 부르더라고요. 한참 계산하더니 그렇게 불렀는데 적당하다. 대충 인건비 후하게 쳐서 500 정도 나올 거고 또 도급이라고 했으니 인건비 따먹기만 해서 되겠나. 도급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약간의 이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라고 하고 싶었지만 절대로 공사를 맡길 적에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뒤탈이 나거든요. 저거들이 너무 싸게 불렀나 싶어서 뒤탈이 나게 마련인지라 20만 깎자. 20만 깁이라고 해봐야 환율이 올라도 한국돈 고작 15,000원 밖에 안 되는데 700에 오케이? 그렇게 물었더니 오케이. 막찬. 그렇게 되면 뒷이야기는 할 것 없이 깔끔한 계약이지요. 그 다음날부터 손발이 착착 맞는다는 그 한조라는 3명이 와서 철거부터 시작했는데 사흘 정도 하더니 저녁달에 작업하던 인부 2이가 찾아오더라고요. 700으로는 안 되겠다. 900을 달라. 쏨판이 그 팀 오야지. 그러니까 대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뭐 날도 더운데 그러겠다고 하고 딴소리는 더 하지 마라. 끝나고 맥주 한 잔 값까지 보태서 950을 주겠다 하는 김에 청소까지 깔끔히 마쳐라. 흔쾌히 깔끔하게 분질렀더니 손끝도 대지 마라. 알뜰하게 다 해주겠다.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 놀면서 그냥 볼 수만 있나요? 수시로 음료수를 사다 나르고 나이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거들었는데 예석하게도 그랬는데 한 사나흘 일을 하더니 필요하다면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길래 있는 대로 우선 750만원을 줬죠.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더니 그 다음날부터 고마 일하러 안 나오는데 전화를 하니까 가위야 바쁘다는데 그때가 농번기였거든요. 이 나라에는 산모작을 하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에 벼를 한번 베고 논장만 해서 바로 벽실을 직파니 농산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좀 했죠. 설금설금 하다 보니 그 일을 다 해버렸는데 페인트와 마당에 자갈 까는 거, 창문 고치는 거, 수도 배관하는 거 거의 다 했는데 그때까지 기별이 없더니만 어느 날 아침에 쏨파는 쏙 빠지고 일을 같이 하던 두 작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다기보다는 쳐들어온 거지요. 그때 뭘 하다가 집 앞 원두막에 앉아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와서는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타협이 아니라 협박이더라고요. 나이반이 어쩌고 저쩌고 응원이 어쩌고 저쩌고. 나이반 마을 이장한테 일러 바치기 전에 350만원을 더 줘야 된다는 말 같았는데 내심 한국의 아파트처럼 닫힌 공간이 아니라 풋풋한 인심을 맛보려고 메콩강변 시골 마을에 유배지로 머물고 있는데 이야 이런 시골 마을에 와서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하면 이건 유배가 아니라 유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듣다가 거의 팥사라고 보고 시앙당 와야이 빠이더 모른다. 시끄러우니까 빨리 가거라. 좋은 말로 그런 뜻인데 사실은 꺼지라는 말이죠. 돈을 떠나서 상당히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저런 놈들한테 실망하면 유배지에서 오래 견디겠나? 내가 저런 놈한테 협박받으러 여기 왔나? 뭐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실망이라는 걸 확인이라도 시켜준다는 듯이 저 난장이 뭐만한 그러면 욕이 되겠죠. 말을 바꿔서 저 짝달막한 쏨판이라는 녀석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나이반이 오라고 한다는데 참말로 기가 막히지요. 적어도야 나이반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 체제나 구조. 이 나라 인민들은 아마도 뭘 잘못했다고 성질 더러운 나이반이 쥐패더라도 꼼짝없이 맞을걸요. 들으는 그런 일도 있다는데 나이반이 그렇게 다스리는 사회주의 국가 절대 권력의 지배 구조지만 그런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이반이 오라 한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이미 나이반이 지나다니며 얼마를 먼저 줬는지 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오야지가 시켰겠지만 이 녀석이 와서 새빨간 거짓말로 공갈을 치는데 그만 만정이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두 얼굴을 지닌 새끼 그 새끼가 맞나 싶기도 하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나이반한테 오라 그래 임마.
물론 한국말로 했지만 표독스러운 표정을 보고 움찔하던데 발음은 시원찮지만 욕설 뒤에 현재로 몇 마디 했으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겠지요. 그렇게 신경질을 냈더니 금세 꼬랑지 사리고 사라지던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지만 혹시 황금알이라도 들어있나 싶어서 거위의 배를 갈라본 격이랄까요? 영악한 게 아니라 참 어리석은 짓인데 그건 둘째치고 가만히 하던 일을 둘러보니 다른 일은 다 혼자 살 수가 있겠는데 물탱크를 만든다고 흉간 3개 이미 사다 놨는데 그게 문제인데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플라스틱 물탱크를 살 건데 저거들이 흉간이 싸게 먹힌다면서 주문하라고 해서 주문해서 배달까지 받아 놨는데 이 나라에서 절대 먼저 주면 안 되는 게 돈이고 그 다음에 전적 그리고 먼저 주면 파생되는 부작용이 일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 책임시고 그런 것까지 통으로 싸잡아서 물 건너가는구나. 이제 저 자식들은 오지 않을 게 자명해졌고 저 흉관을 어떻게 얹을까 고민하다가 지난번 살던 집에 그것도 농번기니까 이른 새벽에 가서 그 옆집의 부자가 콤바인을 끌고 덜판에 돈 벌러 나가기 전에 가서 둘을 불러다가 밑에 있는 2개는 3명이 손으로 들어서 얹어서 간신히 포기했는데 맨 뒤에 하나가 문제지요. 너무 높아서 안 된다면서 그 옆집 젊은이는 소형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불러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마을에 그런 장비가 있을 리도 없고 고민하던 차에 저녁달에 나이반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길래 불렀죠. 이 새끼들 이제 일하러 오지 않을 거다. 이걸 어쩌면 좋겠노.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기에 조언을 구하는 척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물으며 가까운데 지게차나 크레인을 싸게 불러주기를 기대했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바로 앞집 마당에서 뭔가 허들의 일을 하는 앞집 아저씨를 보고 뭐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아저씨가 꼼짝도 못하고 바로 경기 시동을 걸어서 끌고 오던데 그런 방법이 있을 줄은 참말로 몰랐지요. 셋이서 일단 경운기에 흉관을 올리고 경운기 적재한 난간에 강목 2개를 걸쳐놓고 그 위에 또 흉관을 얹으니 거의 물탱크 높이와 비슷하던데 경운기를 물탱크에 살짝 해서 바짝 붙이고 셋이 살짝 들어서 쭉 밀어버리니 간단하게 제자리에 앉혀지던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15분 남짓. 흉관 사이사이에 물이 새지 않게 시멘트를 쳐바르는 건 시멘트 3바가지면 충분할 거고 그놈들에게 200만 원을 덜 줬지만 나이반이 그렇게 해준 거라면 그놈들이 과연 나머지 돈을 받으러 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 것 같은데 겨우 200만 원을 남겨두었지만 그 녀석들이 오지 않는 기간이 2주가 넘었었는데 200만 깁이면 하나로 대략 13, 4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이 욕쟁이가 하루 일당 10,000원도 안 되는 일을 보름 이상 했다는 거. 어쨌든 뒤통수를 오지게 맞았으니 괘씸죄가 적용되어 이제 어디서 일하는 걸 보더라도 음료수는 고사고 담배 한 대 권하는 일도 없을 거다. 내가 먼저 준 게 돈만 아니라 잔정과 일에 대한 신뢰 그런 믿음이었는데 저런 싸가지나 버르장머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쳐야지만 유배지 생활이 편하다게 싶어서 맞은 뒤통수에 대한 반격이 시작된 거죠. 아마도 그게 한 열흘쯤 되었을 건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비엔티안 시내에 갔다가 돌아와서 차를 세우니까 앞집 대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여럿이 뭘 마시고 있던데 차를 세우니까 오라고 불러서 가서 같이 음료수를 마치는데 짜오빠이 맞짝사이 앞집 아주머니가 외출복 차림이니까 어디가 또 오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 동네 안악내 서너 명과 남정네 2명이 있었는데 이 욕쟁이가 그 사람들이 어느 집 사는 누구라는 걸 다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대충 알겠지요. 그렇게 묻길래 나온 대답이 반쌍 사이에 땅을 사려고 둘러보고 오는 길이다. 반쌍 사이는 바로 연마을 3, 4km 떨어진 데 있는데 평평한 논바닥 광활한 벌판에 흰색 말뚝을 박아서 경계를 만들어서 그걸 구획정리라고 땅을 분양하는 데가 2군데 있거든요. 땅을 사서 뭘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데 반도체 공장 지으라면 거짓말이라 할 거고 땅을 사서 한국 친구와 같이 가구 공장을 지을 거다. 바로 강 건너가 태국 농카이고 태국은 땅값과 인건비가 비싸고 반쌍 사이에
공장을 지어서 가구를 만들면 바로 태국으로 보낼 거다. 물론 다 공갈 플러스 거짓말이죠. 그 자리에 선 남정네 하나가 쏨판이 사는 집 바로 부근에 구멍가게 주인인데 소문의 효과로 내 뒤통수를 친 놈들의 뒤통수를 꼭배기로 치기 위한 전략적인 거짓말이죠. 그런데 구멍가게 하는 작자가 구매가 당기든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시골 동네 구멍가게는 생품물 이외에 간단한 건축자재도 파는 만물상, 약부터 문구, 시멘트, 건축자재 오만 거 다 팔거든요. 언젠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오만 거 다 판다고 하니까 한 친구가 처자 불알도 파느냐고 묻던데 그런 건 보지 못해서 모르겠고 아마도 주문하면 구해줄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그렇게 슬쩍 던져놓으면 구멍가게 하는 작자는 건축자재를 팔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 자꾸 묻겠죠. 하도 구체적으로 물어서 공장은 대략 가로 120m, 세로 40m 정도 지을 건데 물론 기숙사도 작게 지을 거고 마당에 초래라가 들어와서 돌릴 수 있을 만큼 큰 땅이어야 한다. 궁금증을 잔뜩 부풀려 놓고 음료수를 마시고 돌아와 버렸죠. 소문은 언제나 부풀리기 마련인데 그 거짓말 효과는 참말로 그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나절에 집 뒤에 가서 쓰레기를 태우고 들어오니까 부엌에서 누가 청소를 하고 있던데 깜짝 놀랐죠. 바로 쏨판이라는 이 짝달막한 새끼가 언제 왔는지 빗자루를 들고 부엌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땡냥 떡자이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랐다고 하니까 대답은 못하고 대가리만 걸쩍거리던데 그 구멍가게 주인이 물을 적에 공사기간이 빨라도 7, 8개월 걸린다고 했으니 소문이 얼마나 부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에 욕심이 생긴 저거 오야지가 시킨 거겠죠. 그날부터 딱 요미 걸련 마치 개가 주인 앞에 꼬리를 흔든다는 말인데 표현하자면 그 꼴이었어요. 말은 안 해도 일을 찾아서 하는데 울타리도 고치고 이 첩자 노인이 흉감 물탱크 시멘트 쳐발랐으니 물이 새진 않았지만 조금 비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찾아내서 알아서 수리하고 솔직히 말은 못하고 그야말로 똥줄이 탄 거지요. 며칠 전부터는 할 일 없으면 집에도 가지 않고 집 뒤에 동네 아줌매들이 뭐아라고 불리는 풀 그게 우리나라 왕골과 비슷한데 그걸 물들여서 마치 옛날 우리나라 왕골 돗자리처럼 짜는 작업장이 있는데 그 아줌매들과 거기 앉아서 노닥거리기도 하고 거기에 매달린 거물 침대에 삐딱하게 누워서 낮잠도 자면서 이 욕쟁이가 부르기만을 기다리면서 죽치는 게 아니라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골 마을 사람들 영악한 게 아니라 참말로 어리석고 얼반하지요. 이게 순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늙은 할배한테 하루 10,000원짜리 일당 노가다를 너무 오래 시켜서 약값이 더 들게 한 죄는 괘씸하지만 어리석어서 저지른 짓이라 치고 이 욕쟁이도 어차피 공갈인데 재미야 상당하고 고소하지만 이제 또 넘어오려면 104살까지 밖에 못 살 건데 104살이 되는 해 천당을 향하는 길에 예상치 못한 요출 구간이 길어서 고생할 것 같기도 하고 오후에는 불러서 뭔가 적당한 일 하나를 시키고 그 일에 합당하는 적당한 돈을 주면 이제는 이 욕쟁이 성질이 풀린 줄 알고 내일부터는 안 오겠지요. 저거 오야지한테 돈을 주더라면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안 오지 싶은데 이 나라에서는 절대 먼저 주면 안 되는 세 가지 돈 그리고 잔정 그게 수반되는 믿음인데 돈을 먼저 주면 희한하게도 세 가지가 동시에 깨지는데 그게 깨지면 희한한 공갈과 개상한 거짓말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살짝 알려드리며 한국과 달리 언젠가는 줄 돈이지만 먼저 주지 말고 일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질질 끌으라는 것 그리고 정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까지 주었다가는 또 개상한 거짓말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영양가 없는 소리 들어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